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던 2019년 10월 어느 날 오후 좁은 골목길에서 벌어진 작은 사고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민수의 차 뒤쪽으로 무언가 쾅하며 부딪혔어요. 백미러로 보니 하얀색 소형차 한 대가 멈춰 서 있었습니다. 급하게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려는데 뒷차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다름 아닌 아내 수진이의 대학 동창 미영이었거든요. 25년 넘게 수진이를 통해 알고 지낸 친구와 이런 식으로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영은 민수를 알아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평소에 집에서 수진이와 함께 있을 때 몇 번 마주쳤지만 이렇게 둘만 있는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사고를 낸 상황이라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최근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마음이 불안정했던 상태였는데 이런 일까지 생기니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미영이 연신 사과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손도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범퍼 손상 정도를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험 처리는 해야 했습니다. 가을비가 뿌리는 좁은 골목에서 서로 어색하게 마주 서 있던 순간이 참 길게 느껴졌죠. 연락처를 교환해야 한다는 말에 미영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불러주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의 친한 친구 개인 번호를 갖게 된다는 것이 왠지 모를 부담감을 안겨줬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까지 20여 분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 시간 동안 미영은 계속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미영의 불안한 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죠. 가끔 미영이 머리칼을 귀 뒤로 넘기거나 핸드백 끈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와서 간단한 사고 처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각자 차로 향했습니다. 미영이 차에 타기 전에 잠깐 돌아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수진이 언니한테는 굳이 말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미영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과 당황한 표정, 그리고 마지막에 보인 걱정스러운 눈빛까지요. 평범했던 하루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는 하루로 바뀌어 버린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저녁 준비를 하며 오늘 어땠냐고 물어봤을 때도 그냥 평범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미영의 당황한 모습이 떠올랐죠. 왜 그렇게 불안해했을까? 단순히 사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수진이가 미영 이야기를 꺼낼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지만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미영이 정말 수진이한테 말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별일 아닌 사고였는데도 왜 이렇게 복잡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사실 민수도 모르는 사이에 미영에게 묘한 관심이 생기고 있었던 거예요. 수진이와는 달리 뭔가 불안정하고 여린 모습이 보호 본능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미영의 떨리던 목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사고가 난 지 사흘 후 보험 처리를 위해 미영과 첫 번째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엔 정말 간단한 확인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통화를 하다 보니 예상보다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미안해하며
계속 사과했어요. 그런 미영을 달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안부부터 시작해서 날씨 얘기, 동네 얘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죠. 통화 중에 미영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민수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미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요즘 좀 힘들다고 털어놨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집에서도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외롭다면서 말이죠. 민수도 비슷한 처지였어요. 회사 일로 바쁘고 수진이와도 요즘 들어 할 말이 별로 없었거든요. 결혼 20년이 넘다 보니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새로운 대화거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서로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대화가 더욱 자연스러워졌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보험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미영 쪽 보험사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다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보험 이야기는 금방 끝나고 또 다른 일상 이야기가 시작되었죠. 미영이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오고 아이들도 대학생이 되어 집에 없을 때가 많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왠지 미영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로 수진이가 취미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잦아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통화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처음엔 10분 정도였던 통화가 30분, 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서로 할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미영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면 민수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보험 처리는 모두 끝났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연락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제는 보험과 관련 없는 순수한 안부 전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민수가 먼저 안부를 묻는다는 핑계로 전화를 걸었고 며칠 후에는 미영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어느 날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진이 언니한테는 이렇게 자주 통화하는 걸 말하지 않았다고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불안해했어요. 민수는 당연히 말 안 한다고 답했지만 미영의 걱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사실 민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사고 처리를 위한 연락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자주 통화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미영과 대화하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중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미영도 점점 편해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말하던 것이 나중엔 자연스럽게 농담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조금씩 털어놓으면서 묘한 친밀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결혼 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남성을 만난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편과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눌 뿐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와는 가족으로서의 대화만 있을 뿐 개인적인 고민이나 감정을 나누지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두 사람의 통화는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저녁 비슷한 시간에 전화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어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달쯤 지난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는 동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동창 모임이 있어서 혼자 저녁을 해결해야 했거든요. 간편식과 맥주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연하게 한 것 같았고 캐주얼한 원피스 차림이 평상시의 단정한 모습과 달라 보였어요. 서로 반가운 척 인사를 나눴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전화로만 자주 대화하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니 오히려 더 어색하더라고요. 미영이 먼저 제안했어요. 어차피 둘 다 혼자인데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고요.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근처 조용한 삼겹살집으로 가서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손님이 많지 않아 대화하기 좋았어요. 술이 들어가자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전화로 나누던 이야기들을 직접 대면해서 하니 더욱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미영이 요즘 얼마나 외롭고 답답한지 남편과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어서 마치 남남 같다는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민수도 비슷한 심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와도 요즘 들어 각자의 삶만 살아가는 것 같다고요. 결혼 생활이 안정되면서 오히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다 보니 묘한 동질감이 생겼어요. 두 번째 소주병을 따르면서 미영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민수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민수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미영과 대화할 때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도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미영이 차까지 바래다 달라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둘 다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을밤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분위기가 한층 낭만적이 되었어요. 가끔 팔이 스치거나 어깨가 닿을 때마다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미영의 차 앞에 도착했을 때 미영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민수를 돌아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이렇게 마음 편히 이야기할 사람이 있어서 좋다고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주차장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흘렀습니다. 미영이 먼저 다가왔어요. 아니면 민수가 먼저였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떨렸어요. 서로 이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답답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20여 년간 쌓인 일상의 권태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키스가 끝나고 나서는 둘 다 당황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미영이 먼저 차에 탔고 민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돌아서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인 것 같기도 하고 현실인 것 같기도 했어요. 미영의 따뜻한 손길, 마주친 시선, 그리고 그 부드러운 입술의 감촉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수진이가 모임에서 돌아왔을 때 민수는 이미 침실에 누워 있었어요. 수진이가 들어와서 오늘 어땠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평범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 첫 키스 이후로 미영과 민수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화 통화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목소리 톤부터가 다르더라고요. 미영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럽고 나긋나긋해졌고 민수도 모르는 사이에 다정한 말투로 변해 있었습니다. 키스 다음 날 미영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어요. 어제 일에 대해 미안하다면서도 동시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수도 솔직하게 답장했어요.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오히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날 밤 늦게 미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수진이도 마침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나간 상황이었죠. 두 사람 모두 혼자 있으니 자연스럽게 통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전화 속 미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간절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일이 자꾸 생각난다고, 민수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었다고 털어놨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